자, 모두 반갑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우리 초심자 채팅방이 있습니다. 초심자 채팅방에 거의 한 지금 1,400분 가까이 입장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네. 질문을 했어요. 네. 고수 장바구니 프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듣고 싶은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참고를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소액 투자. 소액 투자. 예, 이렇게 그래서 소액 투자에 소액 투자. 대한 의견이 또 많았고, 네네. 또 소액 투자랑 연결되는 바로 대출. 대출. 네. 대출 중요하죠. 요즘 대출 너무 좋아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근데 참고로 제가 대출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예, 대출 전문가는 와 진짜 사모님 근데 사기 아닙니까 그거? 예, 파이팅 팔코님이 대출 전문가입니다. 제가 왜 사모님 사기라고 하면 진짜 사모님 사기 캐릭터예요. 대출을 받잖아요. 갖고 보면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대출 하나 없이 그냥 자기 자본으로 이게 매입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네. 대출 공격적으로 받았죠. 네. 공격적으로 받았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경험했던 걸 실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낙찰을 받아서 은행에 갔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벌고 나면 내 거 을구를 그냥 깨끗이 없애버려야겠다. 그냥 을구를. 그래서 한번 을구를 싹 깨끗이 한번 밀어봤어요. 예. 그래서 뭐 네네. 또 종종 활용하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사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부족할 때는 대출도 기술입니다. 아 그럼요. 예, 이게 제가 대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모님 별명 생겼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뭐. 이제부터 사모님 별명은 을깨남. 을깨남. 을고 깨끗한 남자. 을깨남. 을깨남 송사무장이 되겠습니다. 하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그냥. 야 을깨남. 야. 그래요. 자, 그런데 네. 여러분들 금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내가 돈 많다고 현금으로 다 사는 사람은 부동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 물건에서 그냥 제가 을구를 좀 깨끗했던 것이지 이걸 매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아파트,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뭐 꼬마 빌딩 어떤 상품이든지 대출을 잘 뽑아서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매매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장. 오늘 주제는 공장입니다. 공장. 예전에 행크 TV에서 정말로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입찰자가 88명이 됐어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운영을 할 때 이 시간 귀하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그냥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저는 이런 시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쉬운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거는 유용한 기술이 되지 못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뭐 그냥 간단한 거 소개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입찰장에 가면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고수의 장바구니예요. 고수는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의 기준을 한 가지라도 좀 배우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좀 바르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쉬운 방송은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쉬운 방송은. 하지만 대출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또 좋은 방송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공장 경매, 공장 경매. 생소한 공장 안 하잖아요. 다들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조용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장 경매, 공장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긍정 K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여러분 공장 경매가 굉장히 금액대도 크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을 확 낮춰주실 저희 개건 칼럼니스트 네. 긍정 K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긍정 K님은 지금 행복재테크 카페에서 개건 칼럼니스트로 이제 공장에 관한 칼럼을 이제 좀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 단체 톡방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주는 공장으로 해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전 사실 농담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파이팅 팔코님께서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연락을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실제 좀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오늘 또 조금 더 좋은 시간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 K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 팔쿠님께서 한번 소개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모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긍정 K님을 모시게 된 게 여러분들 일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부동산 경매라는 마음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그렇게 그 벽이 높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매 물건도 일반 물건이지만 이 공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 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벽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고자 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긍정 K님을 모시게 됐고요. 모시게 됐는데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합니다. 자리 나온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초대 전화 받고 잠 못 이루셨죠? 그때부터.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올 때쯤엔 살이 쏙 빠져 있어요. 자연 보톡스라고. 네. 자, 그래서 긍정 K님이 저희가 개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긍정 K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이분은 태생부터 찐이에요. 찐. 학과가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를 나오셨어요. 과 자체를 나오셨고 네. 동대학원 부동산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하셨는데요. 논문을 뭘 쓰신 줄 아세요? 논문을? 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논문을 경매와 MP를 쓰셨어요. 경매 MPL. 야, 이거 보면서 그래서 부동산 쪽에 태생부터 부동산에 그 투자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긍정 K님은 저희가 행복재테크 2009년도부터 회원이시더라고요. 네. 2009년 회원이시고 12년차 찐 회원이시고 2014년도에 화성에 부동산 공장 전문 중개업소를 차리셔서 지금까지 400여 건이 넘는 매매 및 임대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네, 경험 엄청나신데요. 네, 인허가 및 분양 대행도 다 하셨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솔직히 오늘 모시게 된 거는 이분은 직접적인 경매 투자 역시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낙찰 받아서 매각한 물건도 많고 일반 매물 역시도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조그만 토지 받아가지고 뭐 매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고덕 평택시 이제 고덕면에 있는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위치한 곳에 이제 소형 지분 토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몇 평이나 그거를 됐어요? 그래서 이제 8평입니다. 8평? 예. 8평? 예.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딱 소형 소액 붉고 깨끗할 수 을깨난 될 수 있어요. 을깨남. 예, 맞습니다. 저도 을깨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5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560만 원에? 요번에 이제 한 3,200만 원 정도의 요. 매각을 해서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공장보다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토지도 뭐 하나 소형 토지를 받아서 지어서 매각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토지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200평이 조금 안 되는 토지고 200평? 예, 그건 한 2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한 그때 이제 조금 공장 짓는데 조금 이제 원가가 조금 저렴한 시기여가지고 한 8천 정도 들여서 60평 공장을 올린 다음에 60평 예, 공장? 한 4억 2천 정도에 4억 2천? 오, 그러면 1억 정도 차익이 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출 받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토지에서 대출을 이제 80% 정도 그때 받아서 토지에 80% 대출. 예, 그래서 네. 이제 현금 실투자금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 거는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예, 지어서 예매까지. 야,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1억 들어가서 1억 먹기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험 좋습니다. 네. 이렇게 중개업 태생부터 찐 부동산 투자자이시고 실전 투자자이자 실무에서 지금 부동산 공장을 중개 및 매매하시는 긍정 K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아파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자꾸 다른 이런 물건 종류로 변경해 가는 거는 경쟁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상가를 나중에도 하고 모텔도 나중에도 하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공장을 사고 팔고 할 거를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단 경쟁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러면 공장 너무 어렵잖아요. 막 하는데 사실 이런 새로운 분야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이 물건이 제대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사실 대부분 겁나서 못하는 거는 이거 사놓고 안 팔리면 어떡해? 나는 공장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 공포감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그런 임대 매매 시장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경매인은 공급자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물건 종류를 하나씩 넓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보실 때 어떤 물건을 골라야 돼 먼저 이전에 항상 이 고수들은 그 분야의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딱 좁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포인트로 오늘 또 긍정K님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2년 반 전에 여러분들 지금 불장이라고 하지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부동산이 부동산 규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개점 폐업 상태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일천 이쪽 부동산이 너무 거래가 안 된다고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다고 할 때 제가 그때 부동산 공장 관련해서 시와 쪽이라 다른 데 임장을 갔는데 불장이었어요. 불장. 자, 공장은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느냐? 그때 사장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거래가 잘 돼요? 공장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자,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으면 이 작은 공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잘 되니까 큰 공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또 가고 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큰 공장에서 장사가 잘 되다가 망해서 작은 공장을 넘겨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어찌됐던 공장 수요는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 수요층을 타겟팅을 한다면 꾸준한 수요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정말 이 현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긍정K님 또 우리 고수님 오셨으니까 네. 자, 고수님의 또 한번 설명을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초보분들이 공장이라는 어떤 좀 특수 물건 개념을 생각 쉬워서 공장이 사실 진짜 해보면 팔건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렵지 않다는 걸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지금 공장 임대를 수익을 잘 내시는 케이스 하나랑 그리고 공장을 낙찰 받으셔서 임대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매각을 해서 상당한 이제 매각 차익을 낸 사례, 그래서 임대한 건, 매매한 건 이렇게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먼저 임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현재 투자도 하지만 저희가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낙찰 받으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매물 접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임대까지 맞춰드린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낙찰 시점부터 임대가 맞춰질 때까지 제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물건을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때문에 기타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다 지웠지만 보시면은 여기 건물 면적이 325.6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네. 건물 기준 100평짜리 공장이고 위치는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은 저희 사무실 이제 월세 계약서를 체결을 해드렸던 거고 건물 면적 325.64제곱미터고 차임은 이제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거를 제가 스캔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보증금 얼마였어요?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낙찰을 그러면 4억 5천에 받아서 월세를 2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보통 이제 보증금이 월세보다 이제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개월치를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제 2천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수지 분석표를 보시면 낙찰이 이제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가에 4억 5천에 받았고 취득록세 공장은 4.6%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한 80% 정도 대출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실투자금은 이제 취득록세 포함해가지고 1억 1천 정도 이제 들어간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 원, 이제 평당 2만 원씩 해서 이제 임차로 세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억 6천에 대한 이자 3.5% 정도 계산했을 때 한 105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월 순이익은 한 95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1천 정도 투자해서 95만 원 정도 받는 이제 물건으로 세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전액 현금을 넣었을 때 약 한 5.3%가 나오고, 그리고 대출 80% 받았을 때는 한 10.3%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물건으로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매각 의사는 없고 이제 월세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임대 사업을 이 물건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원하셔가지고 매각 의사는 없지만 이걸 만약에 최근 시세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쪽이 한 25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4억 5천이고 만약에 8억 200 정도, 250만 원에 팔았을 때 수익은 한 3억 5천 정도 세죠. 3억 5천. 예, 나서 실투자 한 1억 천 넣고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임대 수익도 매력적이지만 매매 차익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5천 1억 남기면은 막 엄청나게 물개박수 치거든요. 근데 지금 공장에서 지금 바로 사고 나서 매매 예상 차익이 지금 3억 5천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매수자분은 그러니까 낙찰자분은 그 나이대가 연세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연세가 한 50대 중반 정도. 50대 중반. 예. 그래도 젊은 편이시네요. 근데 예. 매입하자마자 지금 이거를 임대로 내놨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처음부터 실수요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죠? 예,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금 받아서 임대 수익 받으면서 이런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럽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지금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는데 월세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이 수익이 평상시에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너무 단기 매매로 해서 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뭐 2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그냥 내가 가격을 그냥 그렇게 낮추지 않더라도 이 정도 선을 딱 그어놓는다 하면 거기에 맞는 또 매수자분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거를 매매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투자자는 안 살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예. 90%가 예. 실사용자입니다. 예. 공장시장은. 그러니까 일단 임대 수익을 샀다가 실수요자 마땅한 사람이 나오면 옛다. 예, 맞습니다. 옛다 하고 넘깁니다. 2018년 9월 달이니까 2년 지났고 이제 한 올해 9월 정도 되면 3년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팔면은 딱 적당하겠네요. 예. 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흥미로운데 또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가 잘 된 케이스고 다음번에 이제 매매 케이스 한번 더. 근데 임대가 잘 된 케이스인데 임대가 잘 된 케이스는 싸게 받아서 임대가 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임대가 잘 된 물건을 받은 건가요? 뭐 그런 부분인가요? 그래 예. 질문을 한두 가지 더 하고 넘어가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공장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가 맞춰진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임대가 잘 된 케이스라는 어떤 관점은 수익률도 괜찮고 또 싸게 받을 수 싸게 있고.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만약에 지금 저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98평이면 되게 작은 공장이거든요. 예, 거의 맞습니다. 창고 수준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봤을 때 실수요자 공장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쓰기에는 너무 적은 평수인데 예. 이런 평수는 저는 사실 원래 스킵하는 종류였는데 임대가 잘 되는 물건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참고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가르쳐드렸고요. 예. 준비를 역시 석학 출신이라 아유, 준비를 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이제 약간 제가 네. 보기 쉽게 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좀 맞춰 나왔을 때 좋습니다. 그렸는데요. 보시면은 이 위에서 내려올수록 임대랑 매매 수요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수록 임대 매매 수요가 작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주택은 원룸이 가장 작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공장은 가장 작은 평수는 60평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60에서 100평짜리가 한 3억에서 8억 정도 보통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원룸. 예. 표현 좋습니다. 원룸. 그럼 이건 빌라쯤 되겠네요.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저 위에 가면 타워 팰리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보통 한 8억에서 15억대가 이제 100에서 200평 정도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장 임대랑 매매 수요가 많은 데는 이제 밑에다 보니까 저 이제 보시면은 요 두 가지가 임대 매매가 사실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이 만약에 공장 투자를 처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요 두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매매 가격의 물건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빌라나 원룸이 3억에서 8억이고 아파트가 8억에서
더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거 기준 자체가 예. 여기는 지역을 어디로 포커스를 둔 걸까요? 그치. 예, 그 중요한 질문. 그치, 그치. 그치. 그거 중요하죠. 그거 이거 중요하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 제조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경기도 화성시고요. 예, 화성 그래서 기준으로. 화성 평택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평택.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포천 거를 제가 투자를 네. 했었는데 네. 포천에서는 또 이렇게 좀 300평 미만은 너무 작다고 해서 이제 예, 거기는 예. 근데 공장 지역이 섬유공단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를 이게 다 개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어쨌든 긍정케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경기도 화성하고 평택 예. 그쪽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셨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또 포천 거에서 너무 작은 평수를 했는데 왜 이거 안 되지 하면은 그 지역의 특색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주거용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것처럼 공장도 이거 하나를 전국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아주 좋은 얘기.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물건을 전체를 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대가 경기도 화성 평택뿐만 아니라 이쪽 김포 쪽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산 서구 이쪽 맞습니다. 그리고 용인 이쪽 즉 서울을 끼고 경기도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권 외곽. 바운더리는 지역적 특성과 서울의 접근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라고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예.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다른 공장 임장을 갔는데 토지가 1,500평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1,500평이 넘어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고 우주의 기운을 빌려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사실 이제 또 올라갈수록 황금성 역시 떨어지긴 황금성 많이 하는데요. 떨어지죠. 예, 그거는 사실 제조업 경기랑 조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좀 요즘 같이 화랑인 경우에는 조금 물건 위치라든가 그래도 이제 B급 소위 말하는 이제 B급 이상 되면은 그래도 6개월 이내 매매가 되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제조업 경기가 좀 좋지 않고 대출의 은행 조건, 대출 조건도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박군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기운을 거의 더블로 받아야 예, 매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예. 자, 어쨌든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좋아요.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임대나 매매가 활발한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지금 뭐 5.9제곱미터나 뭐 32평형 그게 인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또 수요가 많은 것을 공략하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역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어쨌든 뭐 경기도 화성이나 이 평택에도 공장 경매는 정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예,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를 해놓고 그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아, 한번 예. 설명해 주시죠. 매매로 이제 넘어. 네네. 좋습니다. 예. 이제 아까 요건 임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 이제 매매 한번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 똑같이 평택 서탄면에 이제 위치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 면적이 약 113평이고 토지는 439평입니다. 그래서 백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래가 잘 되는 네, 맞습니다. 60에서 150평 사이 때. 그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황금성이 좋고 그래도 예, 투자하기 좀 부담 없는 금액대를 좀 그렇죠. 예, 국민 사례로 평수 났어. 공장의 국민 평수. 맞습니다. 84제곱미터. 이렇게. 그리고 감정가는 7억 2천인데 한번 유찰돼서 그 당시에 이제 5억 400까지 떨어졌던 물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찰이 6억 7,600에 이제 낙찰이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요것도 저희 사무소에서 이제 매매 거래를 써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사무소에서 이제 도장 찍어서 해드린 거고 요게 이제 최종 매매가가 10억 8천에 10억 8천이요? 매매가 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지 분석표를 보시면은 낙찰가가 6억 7,600 이렇게 들어가고요. 취등록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6%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은 80% 받으셔가지고 취등록세 포함해가지고 1억 6,600 정도 실투자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폭이 조금 넓은 곳에 위치한 공장이어서 네. 평당 2.5만 원에 이제 월세 세팅을 했고 이제 2,700에 270에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아, 네. 야. 이것도 정확하게 이거- 270만 원에 10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거의 90%는 이제 월세에 10개월치를 보증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 이자 같은 경우는 5억 4천에 3.5% 정도 하면 157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임대료에서 월 이자를 빼면 월 순이익이 요 정도 이제 맞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제외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한 4.8% 정도 나오고 대출 후 수익률 하게 되면 한 8.1% 정도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아까 매각가가 10억 8천이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보시면은 낙찰가가 6억 7,600 그리고 매도 금액은 10억 8천 해가지고 총 세전 수익률은 한 4억 정도 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각 차익 부분에 아까 평당 지금 246만 원 적혀 있죠. 여기 246만 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물건에 아까 임대 수익률로 받았던 물건 거기도 평당 250으로 기재했었는데 아까 매각 차익이 3억 5천 정도 예상된다 하는 게 그냥 이게 터무니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공장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가, 이 평당 매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사실 저는 이런 물건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보면 감정가는 7억 2천인데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낙찰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6억 7천에 받았던 사람이 7억 2천에 팔려고 받았던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생소한 물건 종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시세, 매매 시세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가도 우리가 그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이고 그 월세를 세팅하면 이거를 훨씬 더 좀 큰 매매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공장도 우리 또 행크TV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긍정K님께서 저렴한 걸로 우리 행크TV 분들이 소액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저렴한 걸로 그러니까 1억대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질문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물건 대출이 잘 되나요? 몇 프로 되나요? 대출 보통 90% 감정가 이하로 받으면 똑같이 그렇죠. 90%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뭐 주거는 이 대출 규제가 심하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100% 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렴하게 받았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에서 90%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개인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받으셨나요? 이건 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금 매매했던 낙찰자분도 아까 6억 7천에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10억대에 법인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법인세 기준에서 양도세를 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혹시 지금 보시면서 낙찰 가격이 낮고 매각 차익이 크니까 혹시 이거 특수물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주 저희가 간단히 봤는데 공장에서 가장 일반 축에들은 특별한 거 없는 아주 심플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물건 보면 11명이 있어요. 11명.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의 벽에 있어서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이 속에서는 쉬운 물건이다. 돈 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한 가지 또 더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장 명도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장도 사람을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기계가 있다고 그 사람이 법조 지식이 엄청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텔 안에도 사람이 있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물건 종류가 바뀌면 그 명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시는데 제가 공장 명도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명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장인데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과 이런 항상 명도는 똑같아요. 적절한 법적 압박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로 합의점을 잘 풀어가게 되면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기계 종류는 어떻게 하나요? 기계는 사실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또 돌렸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고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장 경매에 참여하실 때 기계기구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게 있어요. 그거는 아예 그거를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공장 가격으로만 보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는 대신에 기계가 고철이기 때문에 그냥 고물상한테 갖고 가라고 하면 그냥 이런 폐기물 처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도하고 공장 기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 관련해서도 저도 첨언을 잠시 드리고 싶은 건 공장에는 공장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안에 있는 직기류들 역시 같이
포함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거 명도 대상이 아니고 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공장이 뭐가 있냐면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폐업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공장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폐업한 물건을 다시 사가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런 이게 부동산 중개사님이 그걸 다 해줘요. 그래서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그 딴 사람의 침해 많이 남아 있다. 어떻게 처리해?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임장하실 때 사장님에게 알아놓으면 부동산 사장님이 다 연결해줘요. 네. 가져가게. 네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 있던 사람이 돈을 챙기고 싶어서 동되는 물건을 웬만하면 다 팔아요. 웬만하면 다 팔고 안에 쓰레기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끌었는데 더 중요한 건 웬만하면 돈 되는 걸 고철에서 다 팔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장이. 명도 자체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공장에서 이걸 한번 들어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는 결국에는 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장을 아마 개별 입지에 많이 보시다 보면 다양한 용도 지역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네, 지역은 생산 관리, 농림 지역의 농가 창고, 뭐 보전 관리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업종 딱 공장 물건 보시다가 공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패스는 하십시오. 왜냐면은 계획 관리 지역 외에 있는 공장은 초보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겉으로 보여지는 공장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업종이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 관리 지역을 꼭 고르면 좋겠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요 한 문장만 기억하시고 공장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으로 매매 금액은 3억에서 15억 이내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 문장 한마디 요것만 잘 기억하셔서 투자하시면은 크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1종 근생 소매점, 2종 근생 제조소 그래서 공장으로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요 부연 설명이 좀 있는데 네. 요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다 공장처럼 네, 다 보이지만 공장 아니에요? 예, 근데 요게 실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떼보시면 요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소매점. 예, 요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상의 이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은 사실 빼고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이 세 가지 용도를 공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요거는 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허가 요건상 도로 폭이 좁은 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제조장이나 공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네. 예. 도로폭 때문에.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소냐 공장이냐 차이긴 한데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폭이 6m 미만이 안 될 때, 예, 이제 제조업소로 짓고 그리고 150평 미만일 때도 제조업소로 허가를 내는데 만약에 공장을 허가 내게 되면은 도시계획 심의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 허가 기간이 보통 6개월까지 걸려서 보통 150평 미만의 도로폭이 6m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제조업소 또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예. 네. 사실 원래 이 건물 상가에서도 학원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네, 맞아요. 학원 허가가 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미쳐버리죠. 네, 진짜 그러면 받았는데 안 나면 학원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학원으로 쓸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영캔님께서 세 가지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다 정리해드리면 딱 봤을 때 모양이 공장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거고 예. 업종에 제한이 있다. 근데 순서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건 공장, 두 번째 2종, 마지막 1종이에요. 맞습니다. 공장을 해야 모든 업종이 다 들을 수 있고 예. 그런 만큼 매매 수요, 임대 수요가 훨씬 더 풍부하다. 예.